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추석 연휴 때 또 드신 음식으로 인해서 체중 증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우리가 체중 관리를 하다 보면 체중이 계속 줄지 않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요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체중 증가와 감소 그리고 요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요요 현상은 다이어트 실패를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말하곤 네. 하는데 이런 요요 현상이 왜 생기는 걸까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 감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체중이 줄었다가 또 시간 지나면서 그냥 원래 체중대로 돌아가거나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네. 마치 요요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 몸은 항상 비슷한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항상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체중 조절을 위해서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 대개는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을 가장 먼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 들어온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몸이 뭔가 평소랑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에너지를 몸에 많이 비축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생기거든요. 마치 전쟁이 나면 우리가 식량을 집에 이렇게 비축해 두는 거랑 비슷한 그런 원리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근데 단식을 하거나 평소랑 달리 너무 많은 양을 줄여서 먹는 경우에 이런 현상은 더 잘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그 단식 기간이나 이런 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하면 또 다시 비축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전과 비슷하게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다 흡수하면서 예. 지방으로 많이 저장을 하게 되는 성향이 생기죠.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근육량이 좀 빠지거나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시 음식을 먹게 되면서 체중이 느는데 지방이 늘어나는, 체지방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반복하게 되는 게 결국 요요입니다. 정말 악순환인데 이게 살을 빼기 위해서 약물 치료라든지 다른 보조 수단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경우는 이 요요 현상에 관계가 없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방법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많은 체중이 감량되는가 이런 것들이 요요 현상과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단식을 했다 아니면 평소보다 반 이상의 음식을 줄여서 체중을 2달 동안 15kg, 20kg 감량했어요. 이제 이런 기사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 단시간에 체중 감량을 많이 하게 되면 몸은 아까 제가 항상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감량 전의 체중을 내 원래 체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건 내 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체중이 증가하려는 성향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방에다가 에너지는 계속 비축을 하려 하고 이제 근육에 있는 에너지를 빼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방은 줄어들고 지방은 늘어나고 근육은 줄어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몸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자꾸 최소화해서 결국 몸도 움직이기 싫게 만들거든요. 그래야지만 에너지를 적게 쓰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기 싫고 의욕이 떨어지게 되면 기분도 우울해지죠. 그러면 효과적인 체중 조절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보조제나 약물 치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요요가 더 잘 생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 일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보다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체중 감량이 조금 더 빨라지고 또 그 폭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이게 내 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요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범하는 오류가 있는데 약을 먹기만 하면 체중이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생활 습관 개선을 노력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고 약만 먹는다던가 아니면 약을 드시는데 사실 우리가 약을 먹는 동안은 식사 조절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거든요. 좋은 방법으로 식사 조절을 하는 기간.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평소대로 먹으면서 계속 약만 드시니까 약물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은 어느 정도 체중이 좀 빠지는 듯 했다가 약물 치료가 끝나고 나면 결국 옛날 생활 습관으로 그대로 돌아가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은
더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궁금한 게요. 이 보조제나 약물은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판단을 병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병원에서는 보조제보다는 약물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 진단 기준인 체질량 지수 25 이상의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비만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그 25 이상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과체중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다른 이상체질 혈증 같은 게 있어서 체중 감량이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은 적응증이 되지 않은데도 오셔서 무조건 약물 치료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개는 생활습관 개선하는 것을 좀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개 약물 치료만 하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면 다시 요요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약에만 의존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 기분 탓인지 약 먹으면 살 빠질 것 같고 해서 계속 의존을 하다가 결국은 네. 생활 습관 안 고치면은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약을 같은데. 먹는 동안은 생활 습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약이 이제 많이 체중 감량을 도와주니까 그동안 내가 체중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생활 습관을 연습하는 기간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외국 뭐 유명한 스타들 보면 뭐 쉴 때는 이렇게 막 살이 늘어나요. 그런데 앨범 활동 뭐 시작하자, 뭐 영화, 뭐 연기 활동 시작한다 이러면 살을 또 쭉 빼요. 네, 네. 근데 이게 몸에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정상 체중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비만 상태, 병적인 비만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뭐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던가 아니면 예. 비만과 관련된 각종 암이나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최근에 진행됐던 연구들을 보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아직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암에 관련돼서도 얼마 전에 아주 대규모의 연구 자료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 예. 거기서도 어떤 암이든 그 요요 현상이 잦다고 해서 암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요요가 생길 수 있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심혈관 질환이나 암 발생 위험성이 높아져서 잦은 요요는 안 돼 이러면서 체중 감량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각종 또 질병 위험성과의 관계를 떠나서 일단 요요가 잦아지면 문제는 몸이 점점 체중 조절이 어려운 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요가 생길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급격하게 체중 감량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식사 조절을 음식 열량 섭취가 적게끔 제한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육량이 초반에 많이 줄고요. 그리고 다시 음식을 먹게 되면서 요요가 생길 때는 지방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요가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근육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체지방이 점점 많아지는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체중 조절을 그 다음번에 시도할 때도 상당히 힘이 들 수 있고요. 또 요요를 한 번씩 겪게 되면 그때마다 역시 나는 안 돼. 이제 앞으로 해도 안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것에 대한 뭐 불안감이나 허탈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자체가 체중 조절을 힘들게 만들고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게끔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걸 예방하려면 가장 원칙적으로 체중 감량은 대개는 저희가 한 달에 체지방 한 2kg 정도 감량하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그렇게 줄여가지고 체중을 언제 줄이냐고 언제 빼냐, 진짜. 그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데 사실 돌아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그렇게 더디지만 그런 것들은 내 몸을 충분히 속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체중이 아니야 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디게 빠지면 이게 내 몸이다 하고 인식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번에 또 빠지고 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좋은 네, 방법입니다. 한 달에 2kg 감량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적절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그래도 요요가 오는 건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죠. 주변에 보면 아주 좋은 방법으로 이제 운동도 하시고 식사 조절도 아주 잘했는데
실컷 체중을 다 빼고 난 다음에 결국 다시 체중이 더 많이 늘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상당히 좋았지만 그게 얼마나 유지를 오래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보면은 체중 감량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아,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얼마 동안 확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병원에서 이제 비만 클리닉에서 환자분들한테는 체중 감량의 목표를 정해드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에 목표를 도달하고 나면 그분들이 처음에 그 절실한 마음이 없고 예, 결국은 옛날로 생활 습관이 점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예. 많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적절한 방법으로 감량을 해도 결국 이제 예전과 같이 요요로 돌아가는 이유는 내가 이때만 이렇게 열심히 해서 빼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방법이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한 번 하고 끝내야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여름에 올해는 수영복을 내가 이걸 꼭 입을 거야 하면서 초여름부터 네, 막 네. 빼려고 하지 말고 내년 여름에 입으려면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조금씩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평생 하셔야 된다. 아, 그렇군요.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 요요 없이 체중을 효과적으로 빼려면은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네, 사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체중 조절은 한 번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좋은 생활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해서 내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습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정 기간은 조금 강도가 높은 체중 조절을 하더라도 결국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습관처럼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신체 활동 증가라던가 운동이나 식사 조절법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서 그걸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열심히 했다가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음식 많이 먹고 또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심리적인 우울감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체중 감량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마음을 잘 챙기는 마음 챙김도 잘 유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요요 현상이 생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심리적인 스트레스라는 걸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식사량을 조절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인 체중 감량의 첫걸음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